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사계 만드는 법칙. 혼마 다스헤이 지음 매일경제신문사입니다. 점장 한마디 말 한마디에 TV 20대가 팔렸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전공법이 있다고 하네요.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총동원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방법으로 범용성, 재현성, 직효성을 들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은 겨울용 타이어를 팔고 싶은데 눈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잘 되는 곳에는 그럴 만한 숨은 마케팅이 있다. 팔리는 패턴이 있다. 입지, 체약, 건어물 가게가 망하지 않는 이유. SNS 제대로 알아야 잘 써먹는다.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마케팅. 고객의 쇼핑이 즐겁지 않은 이유입니다. 1장 겨울용 타이어를 팔고 싶은데 눈이 오게 할 수 있을까? 팔지 말고 사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꼭 사야만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인데 고객 대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객이 생각하지도 못한 본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눈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눈이 없다면 눈을 대신할 방법을 찾아서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하는 건데요. 판매자는 꼭 그걸 사야 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법을 걸 수 있습니다. 세일의 고마움을 고객에게 전하는 시간 한정 세일입니다. 우연성을 창출을 노려야 합니다. 정직한 마케팅은 오히려 더 팔리게 합니다. 속 사정을 정직하게 털어놓아야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깎아주는 점원도 있습니다. 조잡하게 진열하다 보면 더 팔립니다. 왜요? 더 쌀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열의 차이가 매출의 4배를 더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장 잘 되는 곳에는 그럴 만한 숨은 마케팅이 있습니다. 늘 마감 전에 다 팔리는 곱창집이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몇 개가 남았는가를 항상 눈에 띄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가르치는 마케팅의 효과고요. 신념이 명확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헝거 마케팅은 관심 없던 제품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 헝거 마케팅인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구할 수 없어 제품의 희소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은 배고픈 상태가 되어서 한층 구매 욕구가 상승하게 됩니다. 품절 사과 발표는 과연 회사의 손해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다 팔려서 재료가 소진돼서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인데 배고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벌이는 소동은 SNS를 통해 점점 확산되고 그것이 다시 제품의 홍보 효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출시, 구할 수가 없어. 회사의 품절 사과 발표, 드디어 샀다. 사기 힘든 것이 브랜드가 됩니다. 헝거 마케팅 성공하는 법. 헝거 마케팅의 본질, 일종의 공급량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량 대비 공급량을 줄여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헝거 마케팅의 성립 조건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곱창집에 팔리는 패턴은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품절이라고 거절합니다. 제품이 가득할 때도 헝거 마케팅은 재입고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제품을 금세 매출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너무 많을 때 이 방법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3장은 팔리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이유는 고객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기술이 중요한데 대화 기술이 고객의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직원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영업용 멘트는 그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구매용 멘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 진짜 마음에 들죠. 이렇게요.
고객과 같은 눈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커스터머 전이의 중요성은 고객의 제품 구매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을 처음 만나서 구매하기까지 어떤 접점을 통해 어떤 정보와 접촉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여행에 빗대어서 시계열로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고객의 시선으로 보는 제3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마케터는 경쟁사의 제품을 극찬합니다. 타사 제품을 칭찬하는 반전의 마케팅, 고객이 좋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먼저 칭찬하는 전략입니다. 그 후 기회를 엿보고 자신의 제품 이야기를 꺼내는 칭찬 역공법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인데 고객을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이타주의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바로 고객에게 구매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습니다. 자사 제품만 고집하지 않고 타사를 추천하는 이타적인 고객 응대 전략은 공동 투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깊숙하게 침투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3자 마케팅은 구매를 자극하는 핵심 요인, 누구에게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할 것인가에 따라 신뢰성과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 제3자 효과 법칙은요, 회사에서 내보내는 광고는 자기 자랑으로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매장의 추천은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골랐다고 생각해서 높은 편입니다. 구매자의 평판은 만족도처럼 구매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면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직접 전달하면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전문가가 정보를 전하면 제3자 효과는 커지는데 다만 광고가 아니라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 등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은 친구, 지인 조언, 유튜버의 동영상은 제3자 효과가 아주 큽니다. 기업이 자주 친구 소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모두의 추천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제품 좋다고 추천받으면 최대한 효과는 커지죠. 경쟁사의 추천은 직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추천하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텔링이라는 전략.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카마인 갈로는 훌륭한 스토리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투 노력은 성공을 목표로 노력했다입니다. 장애는 하지만 그곳에는 뛰어넘기 힘든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결은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했다입니다. 스토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쉽게 공감하고 팬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장 입지 최악 건어물 가게가 망하지 않는 이유. 사게 만드는 이야깃거리. 새로운 가치를 찾다. 슬로는 무명이던 가게에 유명해질 기회를 줍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판매, 택배 산업 발달로 직접 현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죠. 나쁜 입지도 마케팅이 됩니다. 찾아가기 힘든 점을 부각하는 나쁜 입지 마케팅 전략은 인터넷에 특히 SNS 발달로 입소문을 타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임대료도 저렴하고 주변에 경쟁자도 없습니다. 한번 제대로 터지면 대박이 나고 변두리일수록 방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됩니다. 그냥 팔지 말고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SNS 전성기에 무엇이 주목받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무뚝뚝한 가게도 팔려는 의지 제로라는 리뷰로 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나보소의 바닷가 근처 작은 가게가 하나 발견됐다.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띄면 기적이라 부를 만한 외딴 곳에 위치. 어부도구를 보관하는 반야처럼 보이는 허름한 가게의 겉모습. 무뚝뚝한 손님 접대. 낮부터 술을 마시는 뚱뚱한 주인. 이곳에서 아무런 특징도 없어 보이는 정갱이 튀김 정식을 시켰다. 이는 음식점 매력보다는 콘텐츠로서의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는 이 식당의 가치가 절대로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튀김 요리가 만약에 환상적이었다면 이 집은 대박이 나겠죠.
구매자의 선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픽원 마케팅. 픽원 마케팅은 최신 트렌드입니다. 제품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던 시대는 저물고 지금은 구매자의 선택 사항이 적을수록 강점이 됩니다. 제품량이 늘면 정보량도 많아집니다.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선택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고객의 90%는 쇼핑 당시가 아닌 그 후에 만족을 느낍니다. 이 AI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매장은 옛날 상점에서 소중히 여겼던 대화, 소통의 가치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독점하는 UX 디자인. 건어물 가게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어물 가게 주인이 제품이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우선해서 제품 사용자의 경험 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용자 중심의 사고 방식입니다. 악평이 쉽게 퍼지는 이유는 노이즈 마케팅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일부러 집어넣어 화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악명은 무명보다 낫다는 노이즈 마케팅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는 관심을 보이고 여기에 찬반 양론으로 소란스러워집니다. 결국은 관심과 호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야깃거리의 긍정적인 효과는 예를 들어 트럼프가 프로레슬링 매니저를 했던 경험으로 이 막말을 겁먹지 않고 쏟아내는 악역을 정치에 응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2년 약정은 최고의 전략이다. 단말기가 공짜라는 고객을 위한 혜택으로 현혹하고 비싼 단말기를 할부로 사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2년 후에는 기종 변경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판매하고 약정기간 내에 해약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고객 유출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고객 감사 세일 매월 10만 원을 24개월로 할부해서 납부를 하면 240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와 같은 광고입니다. 5장 SNS 제대로 알아야 잘 써먹는다. SNS와 좋아요. 사람들은 사진이 잘 나왔다는 단순한 이유 외에도 좋아요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SNS에 올립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매일매일 게시한 글들이 축적되는 특징이 있어서 사진 앨범처럼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SNS는 글 올린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는 자기 브랜딩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표현의 욕구도 만족시킵니다. SNS 업로드 자기평가 차트는 포토제닉 점수, 공감 점수, 개성 어필 점수로 나눕니다. 인스타그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기 관점에서 소재를 위한 행동하기로 사고를 전환하는 일입니다. 하루 일정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글을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로 파리 여행보다는 LCC 초저가, 주말 당일치기로 홍콩에 다녀오다가 분명히 큰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마케터는 앞으로 SNS를 제외하고는 마케팅 기획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SNS에 올릴 새로운 소재를 갈구하는 대상을 찾아 그들을 끌어들이고 매출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SNS 인증 유도라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진 찍고 싶다고 느끼게 하고 페스티벌이나 근사한 플레이팅, 마음에 드는 단골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인스타그래머들이 모이는 곳을 봐야 합니다. 달라 보이려는 인스타그래머에게 통하는 교만 마케팅. 달라 보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이는 대비 효과 법칙입니다. 대기줄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는 교만 마케팅입니다. 누구든 할 것 같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아이디어입니다. 공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립니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요금 플랜, 단말기 공짜의 대가로 비싼 기본료와 24개월의 분할로
해약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죠. 연회비가 무료인 신용카드나 또 이런 시식 판매가 해당합니다. 6장, 사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마케팅. 공포감을 통해 사게 하는 법도 있습니다. 공포감을 이용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건데 로봇 청소기, 룸바는 청소기가 아닙니다. 룸바가 있으면 청소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시간 제조기로 부르며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죠. 다이슨의 하얀 가루 공포 마케팅은 다이슨은 이불을 빨아들이면 하얀 가루 먼지들이 눈에 띕니다. 확대하면 집안 곰팡이 진드기가 매우 징그럽게 움직이고 집안 청소 시 나오는 하얀 가루는 사람 피부에서 나온 것으로 낮에는 1g, 밤에는 2, 3g이 벗겨져서 떨어지고 일주일에 28g 정도면 감자칩 한 봉지 분량이 침대나 카페트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드기 먹이가 되고 먹은 진드기는 하루에 20회 이상 똥을 배출하고 침대나 소파에 앉을 때 진동으로 진드기 사체나 똥이 공중에 날아올라서 30분 이상 붕 떠다니다가 이것을 들이마실 때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시화 전략.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이크로 세계에서 느끼는 세균의 공포,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테크닉을 가시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가시화 전략도 똑똑한 마케팅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전용 휴지가 등장한 이유. 뒤늦게 깨달은 혐오감을 이용하는 것인데 세균 영상으로 스마트폰이 변기에 5배 이상 더럽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소에 숨은 세균의 모습을 가시화했습니다. 타이어는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추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고가 결정되니 일만에는 보험과 같은 것이죠. 타이어처럼 특징을 뽑아내기 어려운 제품도 일상에서 쉽게 전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고객의 마음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은 겨우 엽서 한 장 크기죠. 그 엽서 한 장에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싣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는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는 한 장의 엽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튼튼해야 하는 이유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공포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까요? 공포 마케팅은 위험을 가깝게 느껴서 공포 수준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포는 큰 관심을 끌고 그대로 뇌에 싹 스며듭니다. 기억됩니다. 두 번째는 공포는 착각을 부릅니다. 세 번째는 공포는 마이너스에서 제로 효과를 낳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품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불안 심리를 마케팅으로 잡는 거죠. 7장, 고객의 쇼핑이 즐겁지 않은 이유. 사게 하려면 사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쇼핑이 옳았다고 여기고 싶은 고객의 심리입니다. 과거엔 어떤 쇼핑을 했을까요? 상점가나 백화점을 통해서입니다. 정보가 적을수록 쇼핑에 만족합니다. 과거 구매 행동은 현대사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정보가 적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V나 신문 광고 정도밖에 없었고 가격 비교 사이트도 없어서 최저가로 사려면 여러 가게를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구매 행동은 얼마나 간결하고 깔끔했어요. 반대로 현대의 구매 행동은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죠. 인간은 항상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고 싶다에서 사지 않으면 안 돼로 바뀌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놓고 팔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품이 다양해지고 정보도 넘치고 쇼핑 수단도 여러 가지고 갖고 싶을 때 사면 되고 사지 않아도 빌리거나 중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의 구매욕도 소유욕도 감소하고 있고 당연히 판매자의 프로모션은 한층 더 서로 사달라고 과열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 인기 있는 미니멀리스트는 강제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싫어서 차단합니다. 쇼핑하는 시간을 멋진 순간으로 만드는 마케팅은 요즘 쇼핑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멋진 순간이어야 합니다. 구매 심리를 자극해서 눈높이를 맞춘 관점, 고객에게 다가서는 프로모션을 펼치면 고객 마음속에 고맙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싹틉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우리는 서 있는지요? 또 억지로 권유하진 않는지,
단골 고객을 늘릴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부록 1은 구매 욕구를 높이는 팔리는 패턴 34가지입니다. 이 34가지는 시간 제한, 우연의 창출, 정보 공개, 단계적인 할인, 조잡한 진열, 팔림새 가시화, 가르침 마케팅, 약간의 불편함, 컬래버레이션, 배고픈 상태로 만들기, 배고픈 상태 방치, 재입고 멘트, 구매용 멘트, 눈높이를 맞춘 관점, 칭찬의 역공, 이타주의, 공동투쟁, 제3자 마케팅, 슬로, 나쁜 입지 마케팅, 이야기거리의 가능성, 쉽게 놀림당하지 않는 이미지, 픽원 마케팅, 손님을 배웅하는 한마디, UX 활용, 노이즈 마케팅, SNS 인증 유도, 무조건 페스티벌, 과잉된 컨셉, 모두가 단골, 교만 마케팅, 가시화 전략,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으로 전환, 부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이 있었습니다. 부록 2는 기획,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는 구매 행동 모델입니다. 대중매체 광고는 인지주의에서 흥미와 관심으로 가고 또 욕구로 가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소비행동 원조 모델로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는 인지와 주의를 끌고 흥미와 관심을 주며 또 검색하고 행동을 공유해서 디지털 정책에 최적화되고 검색하지 않은 제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매장 판매는 일단 눈에 띄고 떠올리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만족하는 이런 단계로 가죠. 이런 모든 일반 매장의 모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역시 너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공감하고 확인하고 참여하고 공유 확산하는 공간과 참여의 중요성과 판매자는 어쨌든 제품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던지고 받고 누르기입니다. 구매자의 정보 처리 모드는 수동 모드는 정보를 받아도 OK 상태고 능동 모드는 받은 정보에 흥미를 느낀 상태고 숙고 모드는 살지 안 살지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발신하는 정보의 내용은 질문하다, 흥미 유발하는 정보로 이게 뭐지? 에서 대답하다, 그렇구나, 흥미를 느낀 구매자가 원하는 정보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매 결정을 촉진하는 정보입니다. 이 책은 마케터가 어떻게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도표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놔서 제가 요약한 건 부족함이 많지만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예시가 많아서 쉽게 되실 것 같고 마케터라면 이 책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공감 마케팅과 이야기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멘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